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연일 부동산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또 세계적인 경기의 순환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죠. 미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지나서 1%를 인상하는 전보 스텝이라 그럽니다. 그 전보 스텝까지도 인상할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빅 스텝을 단행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같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단기간에 이 수요를 좀 막고자 억제하고자 금리를 인상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체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면 수익성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세차익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향은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암울한 것보다는 희망을 찾아서 항상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며 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고 또다시 호황기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 지금 당장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 관련 고민들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는 내년 6월 결혼 앞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 명의로 효창동 투룸빌라를 2020년 7월에 네, 4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네, 갭 투자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전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들은 장기 임대사업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며느리나 아들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네, 재개발 가능 지역에 한 4억 정도 수준 되는 그 빌라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나 이제 예비 며느리는 그냥 아파트 전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제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같은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를 매수를 하셨고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한 지역들 투자를 공동 명의로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시청자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을 좀 적어봤습니다. 내년 예. 6월에 결혼할 아드님이 계신 거고요. 예, 네, 예비 며느리 분도 계신 거죠. 예, 예. 예, 효창동 투룸빌라를 2020년 7월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예. 장기 임대주택으로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드님께서 장만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취득세 부분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넣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예, 지금 4억 5천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효창동 위치가 뭐 예, 재개발이 편입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재개발 아니요, 얘기가 안되는 나오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잘 넣어놓으셨습니다. 어차피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예. 한 곳이 재개발을 하면 그 옆에 부분도 이 주민들이 아무래도 동의 그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계속 올라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노후도만 맞아진다 그러면 아마 진행될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항상 보유를 하실 때는 어차피 장기로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두 번째로 며느님 되실 분하고 아드님의 예. 공동 명의로 한 채를 또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예. 전세로 거주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저라면 취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기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계속 연일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나 뭐 주택의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또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세를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세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 전세금이 높아져서 이제 갭이 줄어든다 그러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취득을 하려면 굉장히 좀 발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빠르게 가급적이면 이제 전세가 아닌 내가 매수를 해서 취득을 해서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아드님께서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며느님 분이 이제 한 채를 만약에 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면 예,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공동 예. 명의가 아니고요. 예. 각각의 개별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공동 명의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비과세 혜택 받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런데 아드님 지금 한 채 갖고 계시고 예비 며느님께서 이제 한 채를 취득을 하시면 예. 각각 취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가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합가라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하시는 거죠. 예, 혼인 신고를 하시고 5년 동안은 어느 주택을 한 채를 매도를 하시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2년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 상생 임대인 제도 주택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예, 전세금을 5%만 지키시고 올린다 그러면 예. 2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예. 요즘에는 2년 거주를 했는 걸로 쳐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활용하시면 한 채 한 채 각각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향후에는 굉장히 좀 남들에 비해서 자산이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디에다가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제가 그 아드님이나 예비 며느님 되실 분의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 빌라에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주 환경이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몸 테크라 그러죠. 좀 고생을 하면 예. 향후가 편해집니다. 근데 젊을 제가 때 보기도 좀 그런데. 네, 좋은 거 새 거 뭐 이런 걸 바래가지고 예. 좋은 데 들어가서 뭐 내 집도 아닌데 예. 그 집주인 좋은 것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전세금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요. 예. 전세로 들어가면 집주인만 좋은 거예요. 집주인은 뭐 대출을 받지 않고도 이 전세금이 대출이 되는 거니까 예. 이자도 내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 좋고 가격 올라가면 우리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은 마음이 안 좋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당연히 주택을 취득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예, 예. 지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예. 잘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 예. 보면 살다 보면 예. 주택 가격이 막 오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예. 지금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동의서를 진구한다든지 이런 지역은 막 오르고 있잖아요, 가격이. 예. 잘 모르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확 느껴집니다. 그죠? 예,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의 직장 위치나 며느님 되실 분의 직장 위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은 아마 고양시 아마 삼성역 쪽이고 예. 그 예비 며느리는 광화문 쪽이에요. 아, 광화문이고 삼성이고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삼성역. 예. 고양시. 예. 3호선 라인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3호선 라인에 그러면 제가 지역을 한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한 4억 정도는 투자를 아니 그러니까 거주를 한다 그러면 4억이면 되고 예. 만약 분리한다 그러면은 한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투자만 한다 그러면 예. 1억에서 1억 5천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아드님은 지금 직장이 삼성이고요. 예. 그리고 며느님은 광화문. 광화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호선이 제일 좋고요. 예. 3호선을 보셔야 되고 여기 제가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도를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네. 우리 연신내역 아시죠? 예, 가봤어요 거기도. 예, 가보셨을 거고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재개발 진행을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신내와 불광역 사이에 대조 1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예, 대조 1구역. 대조 1구역 좋죠? 예, 예, 거기도 넓고 그 바로 옆에 보면 구산역이 있죠. 구산? 예, 구산역. 아, 예, 알아요. 예, 구산. 6호선입니다. 예, 구산역인데 이 구산역에 여기 보시면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거기 못 가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산 역세권 재개발이고요. 예, 예. 이 역세권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예, 재개발이고 여기 구산 역세권 재개발이 대조 1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대조 1구역보다 오히려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 500m 안에 들어있는 곳이고요. 예.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동의율이요. 예, 동의율이 70%가 달성이 됐어요. 예, 예. 70%가 달성이 됐고 사전검토 있죠. 예, 구청에다 사전검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전검토 구청에서는 검토가 끝났고요. 아, 예, 이게 서울시로 들어갔습니다. 예, 서울시로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예, 몇 가지 좀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재검토할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검토 지금 협의 진행 중이에요. 재검토 협의 진행 중이고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예, 사전검토는 50% 달성을 하면 검토가 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구역 입안이 혹시 요건을 아세요? 그건 잘 모르죠, 제가. 아, 예. 요건이 동의율이 60%를 만족하면 되고요. 예, 60% 만족하면 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요거를 만족하면 정비구역 입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동의율이 70%라고 그랬잖아요. 예, 당연히 만족을 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재검토 협의가 끝나면 예. 바로 구역 입안이 들어갈 거예요. 예, 구역 입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이제 그게 나오죠. 건축 제한이 들어가죠. 예,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행위 제한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나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입안이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럼 지정이 되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날로 정해져 버리죠. 예, 예,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만약에 늦게 준공이 된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감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며느님께서는 주택이 없으시잖아요. 예, 며느님이 주택이 없고 그러면 취득세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전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득세는 1에서 3%대로 나올 텐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여유 자금이 한 4억대라 그랬잖아요. 4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4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4억대 집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개발이 예,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예, 초기 단계면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집에서 환경이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들 젊은 그렇죠. 분이시니까. 예, 근데 가급적이면 신축을 찾으시면 좋아요. 예, 예. 신축인데 준공이 남는 것들. 예, 가급적 준공이 난 것들. 준공이나 신축을 찾으시면 여기 가시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예, 가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신축이 한 4억 9천 정도 해요. 예, 예, 그러면 대출을 조금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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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좀 실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살면 여유 있게. 예. 요즘 신축 빌라들 되게 좋습니다. 신축 빌라들 예, 뭐 네, 초창 정도 깨끗하고 투자할 때 예, 보니까 살기에도 잘 좋아요. 지어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역세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직장으로 출퇴근하기도 좋고 한정거장 가면 바로 3호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며느님 분도 좋고 아드님 분도 좋고 이렇게 일석이조 꽁묵 깔묵거 다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신축에 4억 9천이라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진행이 잘 되는 구역들 있잖아요. 예. 동의가 잘 되고 막 잘 흘러가요. 곧 예. 이제 구역 지정이 임박했다 이러면 어떤 얘기들이 도나냐면 그 추진위에서요. 예. 제가 이런 정보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추진위에서 최근에 신축되는 집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입주권 없다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거 무시하십시오. 예. 예, 완전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 예. 저는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셨으니까 시청자님의 예. 아드님께서 며느님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신축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입주권이 안 나온다 이런 말들 깡그리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권리산정 믿습니다. 기준일 때문에 그런데요. 예. 권리산정 기준일이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구역 지정일이 기준입니다. 예. 예. 예전에 이거 똑같은 게 어디서 했었냐면 원효로 일가도 그렇고 효창동도 그렇고 다 역세권 재개발 진행 잘 된 곳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축들이 막 자꾸 건립을 하니까 예.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안 된다, 입주권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다 입주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있죠, 구산역. 예. 예, 역세권 재개발하고 있는 요 지역에 가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꼭 신축이 예. 아니더라도 내가 살기에 거주하기에 괜찮겠다 싶은 집들은 언제든지 취득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는 노후도도 만족을 하는데 제가 다 예. 검토를 해봤거든요. 노후도도 다 만족을 하고 예. 그리고 동의율도 높다.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급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 결국에는 또 오르게 돼 있어요. 올라가죠. 예, 예.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걱정하지 말고 전세보다는 가급적이면 뭐 도움을 좀 주시더라도 취득을 예. 하시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꼭 구산역 한번 가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직주 근접한 3호선의 은평구 일대 추천해 주셨는데요.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지금 이 집은 지금 경기도 광명 5동에 있는 집인데 네, 빌라고 4층이에요. 네. 4층짜리 건물인데 그 중에 4층에 이제 1호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은 실은 그 현재 광명 5동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설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집은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살다가 올 3월에 그 돌아가시면서 저희 사남한테 그 상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그 4명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매매로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팔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가 그 매매 가격으로 한 4억 7천 정도로 내놨었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네, 혹시 판다면 이거를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금매로 내놓는다면 이걸 지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내야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잘 몰라서 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건물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9월 달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지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던데 네. 이거를 만약에 계속 가져갈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제 소장님 네. 계속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직접 네,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상속을 받으시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예, 예.
예, 원래 5월에 이제 상속을 받으셨다고요? 예, 5월 달에 저희가 그 소유권 명의 4명으로 예. 명의 이전을 상속 다 등기를 해놓은 하신 거죠?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소유권 등기를 하셨고 이제 매매로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현재 내놓기는 했는데 팔리지 않는 상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7천 정도로 내놓으셨고요. 예, 예. 그래서 금매로 좀 해볼까 지금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양도세가 나온다 그래요. 예, 9월 달이면 저희가 뭐 6개월은 안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전망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이요. 예.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입주하는 것도 분양하는 것들도 많고 입주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급이 들어오면 그 시장이 전세 시장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긴 힘들어요. 음,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공급하는 시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예. 여기는 광명 뉴타운이고 또 철산 주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들이 많은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는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곳이에요. 아, 신도시급으로 바뀌는 곳이죠. 그리고 서울 바로 옆에 있고 우리 뭐 전화 국번도 지금 015 서울 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로 봐도 뭐 무방하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쪽이. 예, 예. 그래서 가격이 그냥 서울 따라간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네. 전망은 아주 밝다. 아, 예, 밝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이게 주춤한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이 네.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음, 예, 광명은 앞으로도 이 뉴타운 입주들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입주가 네. 끝나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세가 9월 달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양도세예요? 팔지를 않았는데. 그 왜냐면 이거 혹시 팔게 되거나 예, 그럴 경우는 그 각자가 그 양도소득세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나. 당연하죠. 그 이 신고를 또 매도를 해야 하게 되지 않나. 되면 예, 예. 차익이 생깁니다. 그죠? 네네. 예, 매도를 하면 차익이 생기고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죠. 예, 예.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아마 차익이 만약에 이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익이 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예, 그래도 중간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은 아니에요. 만약에 중과가 된다면 양도세가 더 나오겠지만 네.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남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고 세금을 내는 건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내한테 돈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서 일부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예, 세 번째로 이제 매매가액을 4억 7천으로 잡으셨는데 네. 이쪽 일대에 지금 광명 7구역이죠? 네, 그렇죠. 이쪽이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네. 지금- 예, 여기네요. 광명 7구역, 광명 사거리 바로 옆에. 네네. 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예, 예. 그렇죠. 공공재개발 옆에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복합사업이에요. 예. 복합사업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훨씬 낫죠? 예, 그런가요? 복합사업은 이거는 매도가 안 돼요. 매수가 다 안 돼요. 아, 예, 현금 청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매도는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분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택을 보유하실 때 한 채를 더 보유하시는 분들은 다 투자용으로 투자 개념으로 하시잖아요. 예. 투자 개념으로 하시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전세를 끼고 그 전세와 매매가 사이 갭이라 그러죠. 그 갭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는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일단 실거주자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4억 7천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 4억 7천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격을 낮추시더라도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그러면- 4억 7천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는 현장의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셨겠지만 그 물어보시는 그 가격이 제일 적정 가격이고요. 네네. 매도를 빨리 잘 하시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고요. 가격을 더 낮추신다든지, 그죠? 더 낮추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지금 방송상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아,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상속을 받으신 거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죠. 예, 예.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나 또 네. 상속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예. 주택수에서 다 빼줘요. 아, 세금을 낼 때, 종부세나 재산세나 이런 걸 낼 때 세금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데 받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종부세나 뭐 이런 다른 보유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망이 밝다 그랬죠? 예. 예, 밝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른 걸 산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시라. 눈 딱 감고 보유하시고요. 네.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어차피 경기 침체 오고 주택시장 안 좋아지면 규제 풀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가격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값을 받고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거를 보유하는 동안에 네. 또 한편 생각으로는 이걸 전월세로 좀 해서 할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 전세나 월세로 돌리시는 게 좋죠.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거예요?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임대를 주셔야죠. 아, 예, 임대 이제부터 주시기 하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임대 주시고요. 게- 네. 보유 쭉 하세요. 어차피 부모님께서 보유하는 물려주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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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효자노릇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성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도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상속 받으시고 절세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면서도 꼭 미래 가치 있는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인데요. 뒷번호 5338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양주 옥정 이편한 세상 리더스 가든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 옥정의 리더스 가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정이면 옥정 신도시가 저기 위에 있죠. 양주 의정부 위에 양주에 있습니다. 이 옥정 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다른 데들에 비해서 이 외곽에 있는 의정부나 옥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다른 곳과 이제 키 맞추기라 그러죠. 그 키 맞추기를 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 상태입니다. 한 1억 최소한 1억 정도는 다들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오를 만큼 올랐단 말이죠. 서울이 올랐고 그 외에 지방 중소도시들 다 오르면서 양주 옥정까지 수도권 외곽까지도 다 올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서울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면 서울이 움직이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나서야지 좀 시간이 지나야지 또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외곽지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도 앞으로의 공급이 없다. 그러면 이건 또 말이 달라져요. 공급이 없으면 앞으로 또 가격이 어딘가 좀 뭐 대출이 풀린다든지 규제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금방 다시 또 달아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죠. 경기도에 옥정입니다. 양주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주시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여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전체로 나와버렸는데요. 경기도의 양주시. 요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를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아이고 보면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가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인구수의 한 5% 정도를 대부분 수요로 잡습니다. 수요가 지금 1000세대, 매년 10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1K로 나와 있는데요. 입주량이 보면 올해 2022년도에 거의 한 5,000세대 이상 들어가죠. 6,000세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6,000세대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뭐 한 6배가 들어오는 거고 2024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 뭐 한 5,000세대, 4,5,000세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주가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3년간 계속해서 입주가 일어나면 전세가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전세가가 어차피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비싼 값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가면 전세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공급량을 봤을 때 저는 이쪽은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옥천 신도시가 나쁜 곳이다 이게 아니고요. 옥천 신도시는 물론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 GTX 올라가죠. 그리고 7호선 또 연장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좋아질 게 분명하나 그 동안에 올라갈 동안에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다른 곳에 청약을 하신다든지 해서 벌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다시 화랑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니까요.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값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목돈을 좀 더 굴리셔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또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291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4억 원 보유 중입니다. 서울 지역 투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4억 원으로 이 서울 내에 조금 안전하면서도 조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처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학 투자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학 투자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이 4억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투자금 4억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4억 투자. 아무래도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택은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여유자금 4억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끝도 없이 떨어질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경험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당연히 다시 반등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서울이 공급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공급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만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신축 아파트에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에 환경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일 먼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 신축 공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축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억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재개발을 투자할 것이냐 재건축을 투자할 것이냐 물론 둘 다 좋습니다만 재건축을 투자하기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아파트가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아서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한 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또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 종부세가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남들보다 거의 한 10% 정도 가격을 더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는 좀 반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 재개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은 5억 이상씩 다 들어가요. 지금 많이 이제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 중에서 신축을 좀 유념 있게 보십시오. 자, 일단 재건축을 하기에 단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부세. 아무래도 빌라는 주택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덜하다. 아파트에 비해서 덜하다는 것이고, 이 취득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축입니다. 신축을 주택 임대사업자를 넣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물론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재개발이라는 하는 것이 바로 내일 당장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한동안의 기간, 최소한 한 7, 8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을 해서 임대사업자에 간접 가입을 해놓으면 세입자들과 골머리 섞일 일도 없고, 그리고 장기 보유, 1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간 안에는 건물이 허물어진다든지 아니면 신축이 된다든지 그런 재개발이 된다든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신축을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6억 이하여야 됩니다. 분양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 6억 이하가 되면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취득세의 85%를 감면을 해줍니다. 85% 감면. 그러면 얼마 내면 되죠? 15% 내면 됩니다. 15%를 내면 2주택자나 3주택자나 할 것 없이 1주택자 취득세에 조금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몇백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5억으로 4억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으냐? 저는 딱 한 군데를 찍어라 그러면 바로 용산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산을 보셔야 되는데요. 용산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구역이 지정된 곳도 많고 구역을 지정하려고 막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지정되려고 추진 중인 곳들도요, 가격들이 보통 한 5억 이상씩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효로 일가나 아니면 효창, 역세권 재개발 이걸 보면 알거든요. 예전에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3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5억, 최소한 5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저라면 만약에 4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4억으로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곧 진행이 될, 그리고 노후도가 완전히 만족을 하는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청파동 쪽을 보고 싶고요. 더 세세한 부분을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잡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일러드리고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절세 방법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장기 보유하시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용산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번호 4740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부천시 도당동 복사골 1차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매수인지 매도인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지역과 아파트 분석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당동 복사골 1차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는 잘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 복사골 복사골 아파트. 예, 여기 있네요. 예, 85세대 복사골 아파트가 118세대. 세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 정도 되고 여기에는 뭐 여기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요. 제가 딱 봤을 때도 가격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도 가격이 낮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 중동이죠. 중동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우리 아시다시피 성남, 그죠?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중동이나 삼본 이렇게 5군데가 일기 신도시인데요. 일기 신도시. 이 신도시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30년 연한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신도시들을 어떻게든 재건축을 시켜준다든지 리모델링을 시켜준다든지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화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가격들이 좀 올랐고요. 또 특히나 덜 올랐는 지역들이 다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체적으로 뭐 7호선 주변이라든지 1호선 주변들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 한번 한 차례 상승을 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 작년 정도로 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사골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가격을 상승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동안에도 상승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확률이 더 낮을까요? 상승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저라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주택을 이쪽 아파트를 취득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말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아까 연한이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또 연락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오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정리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부동산 사장님이나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시고 다른 곳으로 제2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예정이라 그러시면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유 자금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의견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이니까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이 재개발을 위한 이 조건들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양승무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재개발이 워낙 인기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뭐 모아주택, 역세권 재개발, 공공재개발, 시속통합기획 뭐 여러 가지 재개발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 무조건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노후도인데요. 대충 다들 알고 계시기로는 뭐 30년 이상 되면 그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으면 노후도를 만족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더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구역들은 많은데 그곳이 진짜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 노후도가 30년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뭐 한 50%밖에 안 나왔다 해서 여기 절대 안 돼 이랬는데 이게 웬걸? 제대로 뜯어보니까 60% 이상이 되어서 역세권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후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도정법 강의를 하는 동안 이 재개발 노후도 산정에 대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죠. 어느 한 지역이요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한대요. 이제 추진위도 구성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노후도가 중요할까요? 동의율이 중요할까요? 저라면 이 노후도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노후도가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요. 그래서 동의율이 거의 한 90% 나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90%가 나오는데 노후도가 한 50%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재개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법정 요건에 충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재개발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개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재개발을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구역은 보니까 노후도가 한 80% 정도 돼요. 노후도가 80% 정도 되는데 동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
자, 신속 통합 기획 하면 우리 30% 이상이면 재개발 진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이라 그러면 50% 이상이 되면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뭐 75%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낮은 동의율로도 신청을 하고 노후도가 맞대요. 노후도가 맞고 다른 법정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노후도 맞으면 그 대부분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재개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동의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노후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제가 용산을 이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용산에서 이 빨간 것들이 30년 이상 되거나 20년 이상 되거나 이런 노후도가 만족되는 집들이에요. 파란 것들은 이제 신축되는 집들, 얼마 안 되는 집들인데 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막 구역들이 설정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구역들이 지정이 될 곳이 있고 또 구역이 이미 지정된 곳들도 있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시면 알겠죠. 빨간 건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동의율만 만족이 된다면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파란 게 많다, 이 파란 것들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노후도가 진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가 다 한다, 하고 싶다 이래 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후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그 시행령에서는 다 밑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조례를 참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걸 다 읽어보고 하려면 망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간다. 그러면 다 30년 무조건. 강구죠. 30년. 공동주택 외다. 궤도도 마찬가지로 철근이나 콘크리트 들어간다. 그러면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노후된 주택으로 본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더라도 벽돌로 지은 집 있죠. 그런 것들은 20년 이상만 되면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들, 상가주택 이런 것들 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그런 주택들은 다 20년만 넘으면 노후도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이상 된 것만 노후주택이라 보고 그 구역에 재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구역들이 그 외에 재료들로 지어졌는 건축물들은 20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만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 구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확실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 어떤 한 구역인데요.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노후도 30년 이상 된 거는 동수 기준으로 했을 때 4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20년 되는 거는 75% 이상이 된대요. 여기서 뜯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30년을 봐야 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면 20%만 보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크로스 시켜가지고 만족을 시켜서 보정을 딱 해보면 얘들이 우리가 30년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안 되던 그런 구역들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보셨던 그 용산에 있는 일부 지역을 한번 뽑아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뽑아보니까 30년도 만족을 해. 그리고 20년 이상도 만족을 해.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 보정해보니까 82% 나와. 이런 구역들은 이제 동의만 된다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요건들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노후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도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개발 조건들에 관한 정리, 노후도에 대해서 또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1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